국밥 한 그릇을 사주는데 그거 먹고 나와서 바라보면 햇살은 찬연하게 떠 있고 그런 막 슬픔과 뭐라 볼까 막 눈부심 막 그런 것들이 뒤범벅이 돼가지고 어린 날 내가 갈구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었기 때문에 그 많은 어떤 그 속에 있는 그 문구들이 내 기억 속에 침잠해가지고 나가질 않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걷기를 좋아하셨는지가 궁금하네요. 어렸을 적에는 누구나 다 걸었죠. 그렇죠. 갈 적에도 다 예. 걸었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그 할머니 이장을 했었어요. 어머니하고 동생하고 같이 갔었는데 우리 고향에 가서 보니까 임실 17km라고 쓰여진 안내판이 딱 보이는데 고향이 어디세요?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이죠. 진안이면 그 마이산 있는. 예, 그렇죠. 그래서 마이산까지 소풍도 어린 날에 많이 갔어요. 제가 마이산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요. 예. 가지고 딱 17km라고 쓰여진 걸 보는 순간 어렸을 적 기억이 예. 떠올랐는데 아버지가 이제 제 중학교 등록금을 2번을 갖다가 노름으로 달려보내는 바람에 학교를 못 갔지요. 가지고 어머니가 그 행상을 했었는데 행상을 해가지고 임실 장날 6.15 1일장인데 어머니가 그 가다가 쌀을 좀 챙겨야 하고 그리고 또 차비를 아끼기 위해서 새벽 4시에 나를 깨워가지고 아침마다 이제 거기를 갔었는데 그때 예. 당시에는 중학교를 안 가니까 예. 교복 입은 아이들이 가장 부러웠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 피하고 그랬는데 새벽에 4시에 어머니는 한 단말 정도 있고 나는 3말 정도 메고 대운이째라는 고개를 넘어가가지고 성수에 가면 7시쯤 돼요. 4시에. 그러면 내 또래 아이들이 이제 성수 아이들이 임실 중학교를 가기 위해서 교복 입고 나오면 부끄러워가지고 어머니의 등 뒤에 바짝 붙어서 임실장에 가면 한 8시 반쯤 돼요. 어머니가 국밥 한 그릇을 사주는데 그거 먹고 나와서 바라보면 햇살은 찬연하게 떠 있고 그런 막 슬픔과 뭐라 볼까 막 눈부심 막 그런 것들이 뒤범벅이 돼가지고 정말로 슬프고 그랬었는데 그런 기억들을 까마득은 잊어버리고 있다가 17km라고 쓰여진 것을 보고 그날 저녁에 와가지고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데 막 홍대영의 그 어떤 사람에 대한 제문에 보면 글자마다 눈물방울 그대 와서 보는가라는 구절이 있는데 정말로 눈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자판을 두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 그렇게 지난 백운에서 임실까지 수없이 많이 걸었는데 그걸 가마득은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렇게 그 기억이 떠올랐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에는 그 해에 가출을 한번 했었고 곡성군 석곡면에서부터 진안까지 한번 걸어왔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구례의 연기암으로 출가를 했었지요. 출가를 해가지고 2달 동안 있었는데 출가는 스님 되겠다고 아예. 예. 그런데 2달 동안 나를 지켜보더니 너는 아무래도 절보다는 세상에 나가 사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노잣돈을 주는데 정말로 절망이었었죠.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15살에 출가를 했었는데 예. 그래가지고 나오다가 화엄사에서 계획을 세웠죠. 구례구로 해가지고 부산으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떠돌리라 생각했는데 구례구 가는 길을 여러 번 물었더니 뒤에서 빵빵 해서 보니까 경찰차예요. 그러더니 의심남은 신고오자 산에서 내려온 사람 신고오자 해가지고 15살 어린 나이에 또 구례경찰서에 끌려가가지고 간첩 조사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한 달여 정도 정말로 많이 방랑을 했죠. 파란만장했네요. 무지하게 걸었죠. 그럼 선생님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예, 졸업장은 초등학교 졸업장이고 그렇죠.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야 이제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는 마쳤고 검정고시 마치시고. 글 쓰는 사람한테 뭐 학력은 필요 없다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그걸 여쭤보는가 하면 어쨌든 졸업장을 받은 건 초등학교. 그렇죠. 졸업장은 초등학교 그래서 졸업장밖에 아까 없습니다. 전혀 학력에 대해서는 부끄럽지 않으시죠?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없어졌죠.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제가 아까 뭐 우리 지역사회에서 왕따를 많이 당했었죠. 그래서 문득 생각했던 것들이 여지껏 내가 지금은 한 50권째 책을 썼지만 예전에 30권 넘을 적에 그때는 지금은 제 이력까지면은 우리나라 유수의 대학 전부 다 특차로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 6개월만 다니다가 중퇴로 끝낼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부질없다 생각해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까 화엄사에 잠깐 들어갔다 하셨잖아요. 연기암. 나중에 가서 맞아요. 보니까 연기암이었어요. 연기암.
왜 근데 사찰에 들어갈 생각을 하신 거예요? 세상이 싫었었죠. 우리 아버님에 대한 뭐 절망도 있었고 네. 우리 집안에 대한 가족사 내가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절에 가자 해서 갔던 것이죠. 결국 그건 이제 실패한 거예요, 그죠?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 잘 된 것 같죠? 지금도 뭐 내가 절에 있었다 하면은 제가 성격이 모나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됐을까요? 누구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가방도 잘 못 들어다주고 하다 보니까 뭐 지금도 역시 뭐 작은 절에 주지 않아 꿰차지 못하고 지금도 떠돌아다닐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단지 머리를 깎았느냐 안 깎았느냐 딱 그뿐이지. 그때 제가 품었던 생각하고 비슷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기 운명대로 산다 하는 것들을 느끼죠. 우리 역사와 지리에 관한 책을 한 50여 권 내셨잖아요. 예. 50여 권 내신 분이 그 어쨌든 초등학교 나오셨다니까 그 참 놀랍습니다. 다들 그 얘기 들으면 놀라죠. 그런데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그런 사람들 많아요. 많죠. 헤르만헤스는 중학교를 다니다가 예. 중퇴하고 떠돌아다가 서점에 들어가지고 서점을 보다가 나중에 작가가 됐고 영국의 허버트 스펜서 같은 경우는 정규 교육이 3개월도 안 돼요. 그 사람은 아버지가 충분히 관대했고 허버트 스펜서는 충분히 게을렀고 가지고 혼자 그냥 놀다가 큰아버지 댁에 한번 간다고 해가지고 3개월간 있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측량기사가 돼가지고 건축기사가 돼가지고 살았었는데 그 사람 논리학, 미학, 윤리학 정말로 대단한 것들을 다 썼잖아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화담 서경덕이나 퇴계 이왕, 효제 이현적 같은 경우 스승이 없었잖아요. 혼자 공부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대학을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대학을 나와야 한다는. 그래서 공부라는 것들은 결국은 공부하는 방법만 안다면은 혼자 하는 공부가 가장 좋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를 연애하는 것처럼 하면은 가장 좋은 공부인데 우리가 너무 하기 싫어하는 공부를 계속 하라고 하다 보니까 일례를 든다면은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경우 정말로 자신이 없는데 그걸 갖다가 중학교 들어가서부터는 정말로 나는 왜 수학을 못 하는가 6년간 그러고 있다가 끝내지 않습니까? 고통스럽죠. 수학 시간만 되면. 그런데 프리드리히 니체 같은 경우는 나는 왜 이렇듯 좋은 책을 쓰는가? 나는 왜 이렇듯 현명한가? 그래도 삶이 행복하지 않은데 나는 왜 이렇듯 수학을 못 하는가? 나는 왜 이렇듯 영어를 못 하는가? 6년 동안 그걸 그렇게 살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를 하게 하는 거. 그것이 가장 올바른 공부예요. 예. 천편일률적으로 다 영어를 어려서부터 잘해야 한다. 수학을 잘해야 한다.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도 원래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모든 사람들 철학이 수학에서부터 비롯됐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수학 보면은 철학이 없는 수학을 하고 있잖아요. 철학이라는 것들 철학이 우리 이 인간이 살아가는 근간인데 철학을 배우지 않고 철학이 없는 수학을 하게 되고 철학이 없는 문학을 하게 되고 그러다 철학이 없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나라가 가끔 어지럽죠.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시는 주인공들이 대부분 선생님하고 똑같은 말씀하세요. 그래요? 예. 근데 그걸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게 우리 학부형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 선생님은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신 거예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키웠습니까? 아니면 이론과 실제는 다른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패한 부분도 많이 있죠.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뭔가 그 학문에 대한 그 굶주림, 그 나의 부족한 학력이나 내면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신 거예요? 저는 수많은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예. 특히 이제 학교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 제가 그 어린 날을 기억을 떠올리면은 이번에 이제 느리게 걷는 사람이 있었지만 예. 우리 고향은 서점이 없었어요. 예. 어머니한테 그 어린 나이에 좀 모아가지고 마령이라고 있어요. 마령 그 마이산 바로 옆에 있죠. 예. 마령 서점에 가가지고
오랫동안 모아가지고 책을 한 2권 사가지고 오면은 오다가 절반도 안 걸어와가지고 책을 다 읽어버리고 나면은 그 오랫동안 모아가지고 책을 샀는데 다 읽어버렸을 적에 허망함. 네. 또 길가에 있는 신문지에 있는 글이라도 그러니까 어떤 문자의 중독증이라고 할까? 속독이신가 봐요. 속독이과.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그 참 어린 시절에 그 밑바탕에 깔려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책들 그래서 16세, 17에 알베르 까미, 프란츠 카프카 또는 뭐 프리드리히 니체 전집, 도스토옙스키 전집 그런 것들을 다 읽었기 때문에 어린 날 내가 갈구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었기 때문에 그 많은 어떤 그 속에 있는 그 문구들이 내 기억 속에 침잠해 가지고 나가질 않잖아요. 그래서 가장 감수성이 예민할 때 내가 좋아하는 공부를 하게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공부다. 예. 이게 나더러 사람들이 뭐 천재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내가 천재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우등상 한 번도 안 받아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재는 아닌데 내가 가장 감수성이 예민할 때 내가 좋아하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그 스펀지에 물이 스미듯 화살이 관역에 박히듯 그렇게 박혀가지고 내 기억 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들이. 그 책 읽기가 그렇게 좋았습니까? 책이란 것은 지금도 좋아해요. 그럼 어릴 때부터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까? 아니면 많은 책을 닥치는 대로 읽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고전, 예. 그래서 우리 세계 고전에서부터 세계 철학, 우리 역사도 가장 좋은 것들. 그래서 정말로 가난하게 살았고, 남들이 봐서는 정말로 형편없는 취미를 가질 것 같은데,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어떤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선생님 같은 경우가 가장 불량 청소년이 되기 쉽고, 그렇지 않으면 아주 사이비 쪽으로 흘러가기 좋은데 가장 정통적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가장 정통으로 검증받은 것들만 좋아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책이 그야말로 나의 가장 큰 스승이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책 읽기 한번 강조해 주세요. 책 좀 많이 읽으시라고. 책이라는 것들은 정말로 그 가장 사실은 싸요. 다른 것에 가가지고 그 돈 들이려면은 옷값도 얼마나 비쌉니까? 예. 책값이 제일 싸거든요. 그리고 책이는 한 줄 한 줄 얻다가 보면은 한 권 읽다 보면 거기에서 나의 지침이 드는 것이 있고 내가 살아가야 할 방법을 제시도 해줘요. 그러면 책을 읽어야 되는데 예. 어떤 책을 어떻게 읽는 게 좋습니까? 저마다 이제 사람들이 그 분야가 틀리잖아요. 뭐 예. 시를 좋아하는 사람, 숲시를 좋아하는 사람, 예.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 제가 살아보니까 되도록이면은 고전을 많이 읽어야죠. 정말로 몇천 년 동안, 몇백 예. 년 동안 검증받은 고전을 많이 읽어야지. 예. 사람들은 그 베스트셀러다 하는 책들을 많이 읽는데 저는 한 번도 많이 팔린 책은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책은 읽으나마나 비슷한 얘기거든요. 알고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책을 읽지 않는데 정말로 어떤 책이 좋느냐. 제가 언젠가 읽은 책 중에 그 이문열 선생하고 그 프랑스의 작가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프랑스의 작가한테 물어봤었어요. 선생님은 어떤 책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책이 좋습니다. 그런 책이 좋은 책입니다. 하는데 우리는 대부분이 그냥 쉽게 읽어버리는 책들을 좋아하는데 어떤 책을 읽었을 적에 그 구절이 또는 한 주인공이 나한테 자꾸 물으면서 귀찮게 하는 책, 그러니까 자꾸 생각나게 하는 책, 그런 책을 써야 하고 그런 책을 읽어야만이 인간이 한 단계 한 단계 그 영혼이 격상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재미있다고 쑥 읽어버리는 책 읽고 나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한 권을 읽더라도 정말로 좋은 책을 읽어야만이 그런 책들이 내 인생의 하나의 나침판이 되고 하나의 등대가 되죠. 선생님 지금 한 2만 권쯤 읽으셨잖아요. 예. 그 가운데 한 권만 꼽으라면 꼽을 수 있습니까? 이 책은 정말 내 인생에서 이 책을 본 것이 큰 행운이었다. 물론 뭐 도스토옙스키도 좋아하고 예. 또는 뭐 카프카도 좋아하고 그렇지만 절망의 시절을 견디기에는 카프카 작품이 참 좋고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온다면은 니체의 그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지요. 예.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로 고뇌하면서 썼고 그리고 막 날아갈 듯 춤출 듯 하는데 정말로 그 힘들 적에 또는 내 마음이 막 편안할 적에도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 막 가슴이 뛰어놀지요.
길도 왜 뭐 아스팔트가 돼 있는 길, 시멘트 포장길, 또 뭐 비포장 황토길, 오솔길 뭐 많잖아요. 네. 어떤 길이 가장 걷기 좋아요? 오솔길? 정말로 우리나라 지금 돌아다니다 보면은 예. 너무 그 길이 뜨다 보니까 자치단체마다 난리가 그런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길이 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네. 뭐 문경세제박물관 안태현 학예연구소한테 가끔 전화 온대요. 우리 지역에서도 문경세제 같은 길을 만들려고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냐. 왜 자기 지역만의 길을 만들어야지 문경세제처럼 그렇게 넓게 해가지고 마사토 깔고 그런 길을 만들려고 합니까? 예. 그래서 일례를 든다면은 영암 모 같은 경우는 가서 보면은 예. 5억을 들여가지고 2km를 닦았다고 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거기에다가 쓸데없이 평탄한 길에다가 이렇게 박석을 깔아가지고 그 비싼 박석을 깔고 그리고 평탄한 길에다가 무슨 로프에다가 그 나무를 해가지고 해를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 사무관이 같이 갔던 사람이 이러다가 여기에 그 비 와가지고 박석에서 넘어져가지고 뇌진탕 일으키면 누가 책임지려고 그러냐? 무슨 길을 갖다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길을 갖다가 5억을 들여가지고 이 길을 만듭니까? 길이라는 것들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대로 그러니까 영남대로, 삼남대로, 관동대로, 의주로, 경옥로 그런 길들이 대부분이 길이 넓지 않았었어요. 조선시대에. 그러니까 중국에서 명나라, 청나라 사신들이 오고 가던 의주로만 길이 굉장히 넓었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어떤 경우는 80에서 한 1m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사람들은 길을 넓게 만들면은 유적의 침입해 가지고 나라가 망할 것이라 생각해 가지고 길을 넓게 만들지 않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길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정말로 오솔길, 끊어질 듯 이어지는 그런 길이 걷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끔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지금 길 만드는 사람들이 좀 내 말을 잘 들어야 하는데 이게 사라져버린 길 있지 않습니까? 예. 사라져버린 길을 찾고 그리고 끊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끊어진 길은 있고 예. 그리고 걸으면 돼요. 걷고. 그래서 저는 뭐 고스톱에 그 약을 몰라가지고 잘 안 치는 사람인데 고스톱에서 얘기한다면 쓰리고가 예. 제일 좋다. 찾고 잊고 걷고. 찾고, 그러면 잊고, 걷고. 그러니까 사라진 길은 찾고 끊어진 길은 잊고 그리고 사람이 걷고. 함께 걷는 사람을 도반이라고 하죠. 예, 기억에 남는 도반이 있어요. 많이 있죠. 그것도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저더러 뭐 선생님이라고 오고 뭐 그냥 일종의 어떤 때는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선생님이라는 표현보다는 동시대를 태어나 가지고 함께 길을 걷는 사람. 그래서 길도자 짝반이잖아요. 예. 그래서 도반이라는 말이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학문 편제상 꼭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이제 니체 같은 경우는 언제나 학생으로만 머문다면 그것은 스승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그대들은 왜 나의 월계관을 뜯어내려 하지 않는가라는 말을 썼는데 결국 스승과 제자라는 개념보다는 같은 동시대에 태어나가지고 같이 길을 걷는다는 것은 대단한 행운이자 인연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흘 정도를 같이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같이 걸어가면은 3년을 산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단한 인연이 하루를 같이 자고 먹고 걸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도반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걷다가 보니까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도반들을 많이 만나죠. 수많은 걷기 여행을 하셨잖아요. 혹시 뭐 위험한 적은 없었어요? 많이 있었죠. 그거 한두 가지 소개해 주세요. 뭐 낙동강을 따라 걸을 적에 그 승부역이라고 있잖아요. 예. 겨울에 눈꽃열차 유명한 가는데 역이에요. 예. 거기를 가려고 했더니 승부역장에 있다가 여기까지만 가고 선생님은 돌아가야 한대.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여기는 사람들을 통과를 못 시킨대. 그래서 나는 낙동강을 바른지에서 하구까지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그냥 여기는 7시 반차가 있으니까 열차를 타고 가라고 해서 아니다 나는 걸어가야 한다고 했더니 랜턴이 있냐고 해서 없다고 그랬더니 그럼 한번 걸어가라 보라고 한데 딱 들어가니까 한 700m 되거든요. 50m쯤 가니까 길이 아무 앞이 안 보이는데 정말로 막 땀이 나기 시작하더니 정말로 내가 10분 동안 걸어가면서 10년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전화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땀이 흠뻑 젖어가지고 그렇게 후회하면서 걸어갔더니 희미한 빛이 보여가지고 막 뛰어가가지고 갔는데 이게 다리에쯤 가니까 9월이었는데 하얀 구절초가 피어 있어요. 그래서 막
사진을 정신없이 찍었어요. 너무 이뻐가지고. 그랬더니 아까 불과 5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죽을 똥 말똥 죽을 것 같이 생각했던 사람이 아름답다고 이렇게 사진을 찍다니. 그때 문득 떠올랐던 것이 그 교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얘기인데, 파우스트 박사한테 메피스토펠레스가 계속 꼬시잖아요. 그러니까 파우스트가 내가 정말로 아름다운 순간을 보여주면 멈추어라 순간이여, 너 정말 아름답구나 하고 내가 경탄하는 그 순간, 그때는 내가 나를 붙잡아가도 좋다. 그 구절이 떠올랐는데 너무 아름다우니까 아까 곧 죽을 것처럼 여겼던 것들을 잊어버리고 사진을 막 찍고 있었다니까요. 또 하나 이제 낙동강을 따라 걸을 적에 삼낭진에서부터 물금까지 가는 길은 예전에 영남대로 옛길이었었어요. 그런데 일본인들이 와가지고 그곳에 경부선 열차를 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터널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터널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돌아가려면 하루 종일 돌아가도 못 돌아가요. 그래서 지도를 넣고 무지하게 고민하다가 혼자니까 그때는 그 철로에 따라 기울을 기울여가지고 소리가 안 날 적에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거기를 통과했는데, 영남대로를 따라 걸을 때는 KTX가 생겨가지고 KTX는 5분 10분마다 오잖아. 거기에다가 이 KTX는 소리도 없이 오잖아요. 고민 무지하게 했지요. 그러다가 생각한 것이 터널 앞에 가서 만반의 대기를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KTX가 가면은 그 KTX를 죽기 살기로 따라가가지고 거기를 통과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은 정말로 무모한 짓을 많이 했는데, 저 터널을 통과하거나 철로를 걸으면은 과태료가 1천만 원에 처합니다 해가지고 내가 벌어놓은 돈이 무지하게 많아요. 혹시 그 왕 선생님 필요 오면 나한테 연락하세요. 길 잃은 적은 없어요? 길 잃어가지고 헤맸던 적도 정말로 많지. 근데 워낙 많이 다니시니까 길로는 밝아지셨을 텐데 그래도 무지하게 박지요. 그죠? 그런데 그래도? 길을 잃는다기보다도 길이 없어가지고 다리 하나만 놓아 있으면은 5분이면 걸어갈 거리를 어떤 때는 한나절을 돌아갈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논어에 나오는 배우고 익히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말이 있는데, 돌아가는 것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속은 쓰리면서 그렇게 걸었던 적이 수도 없이 많았죠. 30년 동안 우리 땅 걷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 산천 어느 곳 하나 마음에 두지 않은 곳이 없으실 것 같은데, 특히 강에 애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강은 인간의 생애하고 너무 닮았어요. 그래서 니체 같은 경우는 길을 가지고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길 위에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강을 가지고도 강을 보라,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그 근원인 바다로 들어가지 않는가. 그러니까 강이 처음에 작은 물방울에서부터 비롯돼 가지고 가면서 지류를 만나고, 그리고 폭포를 만나기도 하고, 깊은 물에서 그냥 흐름도 없이 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화우 바다로 들어가잖아요. 수많은 지류들을 만나 가지고 아무리 오염된 것이라도, 아무리 하찮은 강이라도 전부 다 끌어안고 가면서 정화되어 가지고 가는 것이 강인데, 사람의 생애는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아요. 강의 생애하고. 어머니한테 태어나 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결혼을 하고 취직을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화음의 죽음의 바다로 들어가는데, 강은 낮은 곳으로 겸손하게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데, 사람은 자꾸 높이 올라가는 열망 그 하나 가지고 살다가 나중에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놓쳐버리고 쓸쓸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대부분의 인생인데, 강한테 우리가 배워야죠. 그래서 우리가 헤르만헤스의 그 시다르타에서도 보면은 시다르타가 얼마나 영화로운 세상을 많이 누렸습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은 재산 다 날아가 버리고, 여자도 죽어버리고, 아들은 도망을 가버리고,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가장 잘 나가던 시절에 자기를 건네주었던 뱃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내가 당신의 조수가 되고 싶습니다 하고, 거기에서 뱃사람 노릇을 하다가 결국은 깨달음을 얻잖아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내가 강가에서 배운 것은 참는 것과 기다리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배웠다. 결국은 현대인들이 가장 놓치고 있고 그걸 실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고 기다리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강이라는 것들은 걷다가 보면은, 저문 강변을 걷다 보면은 막 강물이 막 내게 말을 걸어올 때가 있어요. 강이라는 것들은 정말로 우리 인간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이롭게 하는데, 우리가 강을 너무 지금 어떤 개바로 도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안타깝죠. 길도 우리가 논길 같은 거 걸을 때도 참 재미가 있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
뚝방길을 참 좋아하거든요. 예. 뚝뚝뚝 따라 이렇게 길이 있잖아요. 예. 그런 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좋아하고. 강길을 따라 걷는 매력은 뭐예요? 한강이나 낙동강 또는 섬진강, 금강, 상류 가서 보면은 막 흐르는 물소리가 얼마나 여울이라는 것들이. 강의 흐름이 다 다르죠. 그렇죠. 여울. 음. 여울 소리가 예. 여울 물소리가 정말로 좋거든요. 그래서 뭐 최명희 같은 경우는 이 강물 소리를 소살소살 흐른다고 시냇물 소리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 강물 소리에는 삼남한상이 내는 모든 소리가 깃들어 있다. 시타르타에도 나오는 얘기죠. 예. 그런데 강물 소리가 어디에서 듣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부 다 틀려요. 신음하는 소리, 통곡하는 소리, 막 사랑을 속삭이는 소리, 막 그런 여러 가지 소리를 듣다가 보면은 막 몰입이 되죠. 그럴 적에 또 특히 막 봄에 연두빛 막 이 나뭇잎들이 강물 속에 들이운 것을 보면은 문득 막 그 강물 속으로 막 들어가고 싶은 그런 충동도 느끼고. 그래서 강은 사시사철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가면은 강을 가장 좋아해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주요 강들은 문화재로 지정돼야 한다 하고 여러 매체에서 주장을 하셨어요. 제가 그랬죠. 예, 그 까닭을 좀 여쭤볼게요. 강물이 없으면, 물이 없으면 우리가 생명이 없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의 정말로 소중한 자산이 강이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강물을 갖다가 흔전만전 물수도 탄다 하고 그걸 갖다 이용만 하려고 하면은 우리 후손들의 삶이 없지요. 그래서 강을 갖다가 상징적으로라도 강을 문화재나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가지고 그래야만이 강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서 멀면 마음에서도 멀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자꾸 강에 나가 가지고 강의 아름다움 그리고 강의 어떤 그 진정성 그런 것들을 봐야만이 강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제안했던 것들이 강을 발원지에서 하구까지 걸을 수 있는 길을 걸어 가지고 그 사람들 인증서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한강이나 낙동강, 금강, 섬진강, 영산강에다가 각각의 독립된 강을 만들자. 한 강박물관을 우리나라 돌아다니다 보면은 지자체 뭐 수많은 박물관이 많이 있지만 가서 보면은 놓을 것이 없어가지고 신문지 코팅해 가지고 그러는 데가 수없이 많아요. 근데 강이라는 것들은 얼마나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선사시대에서 오늘에 이르는 강의 역사, 문화, 환경, 생태 거기에다가 그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역사적 인물까지 다 해가지고 온다면은 강이 예전의 강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강은 문명의 역사가 그 강의 역사니까. 그렇죠. 예, 그 담을 게 많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5대강 강문화유산 해설사를 만들자고 한 것도 저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숲 해설사도 있고 또는 뭐 문화유산 해설사도 있지만 우리가 그 강의 발원지에서 하구까지 이어지는 강의 역사와 문화와 인물과 생태와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강문화유산 해설사를 배출한다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창출에도 좋고 그리고 또 이 땅에 그 자라나고 있는 학생들에서부터 그리고 어른들 성인 남녀까지도 강의 역사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제안했으면서 이제 또 하나 얘기했던 것이 이 고개마루나 그런 곳에 주막을 만들자 했던 얘기도 그래서 했었죠. 주막 얘기도 조금 구체적으로 해보시죠. 우리나라 주막은 굉장히 그 평등해가지고 제일 먼저 온 사람을 아래목에 재웠다고 그래요. 그리고 밥만 먹으면 잠은 거저 재워줬어. 아, 그랬어요. 그래도 주막이라는 것들이 예전에 우리나라 도처에 가서 보면은 이름 났던 주막거리가 많이 있잖아요. 옛날 주막은 그러니까 1인 1실 혹은 2인 1실이 아니고 아니 여럿이 잤었죠. 쭉 그냥 막 그렇죠. 10명, 20명도 주차할 수 그렇죠. 있는. 이제 아랫목에 자야 많이 따뜻하니까 그렇죠. 제일 먼저 도착해가지고. 먼저 온 사람이 아랫목. 예. 그러니까 서울에도 마포나루, 광나루가 송파나루 유명했던 주막들이 많았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곳들 또는 뭐 이 삼남대로 상에도 정말로 많았었잖아요. 누리째 밑에도 있었고 또 나주 그 영산포 있는데도 많았었고 그런 곳에 전통 주막을 만들어 가지고 주모도 공채를 하고 부를 때는 방우도 공채를 하고 마당쇠도 공채를 해가지고 진짜 거기서 역할을 한다면은 거기 와서 하루 종일 자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주막은 그야말로 만약 여러 가족이 오면 다 여러 가족이 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죠. 남자 여자는 따로 자게. 그러니까 전통 주막은 제대로 복원하고 옆에 따는 또 현대식으로 해가지고 잠을 자기도 하고 진짜 그곳에 자고 싶은 사람 잔다면은 세계에서도 오는 관광객들도 한국의 주막에서 자고 싶어서 거기에서 주모한테 굶을 때는 방에서. 그렇지 눈치도 먹어가면서 하루 종일 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그렇게 만든다면은 좋지 않을 것인가 했더니 뭐 저한테 지금 예비 주모로 등록한 사람이 한 500여 명이 돼요.
그 사람들을 제가 아주 이름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 500개 만들 수 있네요. 일단 500개를 만들어 가지고 수로는. 저는 뭐 프리랜서기 때문에 예. 나중에 연금도 없잖아요. 예. 국민연금 들어봐야 뭐 10년 후에 저번에 전화 왔는데 한 달에 17만 원씩 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17만 원 가지고는 시내버스 요금도 안 들 것 같아서 예. 지금 500여 개의 주막을 만들어 가지고 주모를 가지고 등 쳐먹고 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니까 너무 재밌네요. 네? 너무 재밌어. 이렇게 강을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요즘 그 정부의 4대 강 사업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좀 있죠. 제가 뭐 경상북도에 가서 공무원 교육원에 가가지고 낙동강을 강연할 적에도 조심스럽죠. 예. 그러니까 첨예하게 맞서 있으니까. 그래서 서양의 강물 노래를 얘기하죠. 강물은 감자를 심지 않네. 강물은 목화도 심지 않네. 심는 사람은 잊혀지지만 요장한 강물은 흘러서 갈 뿐. 그러니까 사람들은 100년도 못 살면서 60년도 못 살면서 감자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별의별 걸 다 심지만 100년도 못 살아요. 강물은 감자도 심지 않고 목화도 심지 않는데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세세토록 흘러가는 것이 강이거든요. 네. 사람도 자연의 일부거든요. 자연의 일부인데 사람의 만물의 영장이라는 미명하에 자연을 막 파헤치는 경우가 정말로 많지요. 그래서 우리가 강물을 보고 우리가 배워야죠. 그래서 강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그래서 강은 그대로 두는 것, 그대로 두면은 저절로 물줄기를 이루면서 저절로 흘러가는 것이 강이거든요. 자정작용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염된 것도 서로 옳싸안고 흘러가면서 정화를 시키잖아요. 수많은 길을 다니시다 보니 이제 참 좋은 길, 또 새로운 길을 발견하시기도 하고, 그럴 때는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 건의해가지고 둘레길을 만들고 그런 일도 하신 거죠. 많이 했죠. 변산 마실길도 제가 해가지고 만들었고, 전라북도의 마실길 공동 브랜드 이름도 제가 지었고, 그리고 소백산자락길도 제가 문체부에다 제안해가지고 했고, 강화 나들길도 제가 이름 지어줬고. 나들길? 예, 그러니까 지금 마실길? 영남대로, 네. 삼남대로, 그 지금 관동대로에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생태 탐방로가 만들어진 것이 예. 제 책을 보고 제가 얘기해가지고 만들었고, 근데 또 하나 정말로 중요한 것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8월 달 정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리나라 최장거리 도보답사 코스를 만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동해 트레일이에요. 그것을 만드는 것이 몇 년 전에 이제 제가 부산 해운대 달맞이 고개에서부터 통일전망대까지 걸었는데, 예. 그러니까 통일전망대까지? 통일전망대까지 바닷길을 따라가가지고 그럼 7번 그 국도가 7번 아니고 국도? 7번 국도가 아니고 바닷길만 따라가지고 동해 트레일이죠. 그래서 7번국도 아니고도 돼요? 그렇죠. 바다로만 따라가가지고 부산 해운대 달맞이 고개에서 그게 되나? 배변항으로 해가지고 예. 그다음에 울산에 가서 보면은 간절곶 등대 있고 예. 처용암이 있지 않습니까? 야, 그럼 멋진데요. 처용암, 그다음에 울산을 지나가지고 박제상에 망부석, 예.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지나가면은 문무항 수중릉이 있고, 예. 거기에서 이제 구룡포, 양포를 지나면은 바로 호미곶이지 않습니까? 진짜 멋있다고. 영일만 거기는. 친구를 노래 부르면서 영일만을 돌아가지고 포스코로 해가지고 영덕에 가면 강구항, 영덕대게 있죠. 영덕대게에서 거기에서 울진 후포로 해가지고 후포 지나면은 월송정 관동팔경에 하나, 관동팔경에서 올라가면은 망양정이 있고, 삼척의 죽서루, 그다음에 강릉의 경포대, 양양의 낙산사, 그러면은 막 설악산, 금강산 펼쳐지지, 간성의 청간정, 고성의 삼일포, 송천의 총석정, 원산의 명사심리를 돌아가면 함흥, 흥남, 그래가지고 북한의 명산인 칠보산을 돌아가가지고 녹든도까지 두만강이 네. 거기까지가 1,400km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통일전망대까지 18일간 걸었는데, 그 지난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 내가 얘기해가지고 개발해가지고 올해 3곳을 발표해가지고 그걸 이어가지고 내가 나중에는 북한하고 사이가 좋아지면 1,400km 거기로 끝낼 것이냐. 그렇지 않고 블라디보스토크로 해가지고 러시아를 돌아가지고 스웨덴으로 해서 리스본으로 해가지고 북극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야. 그것이 북극은 아니고 아니고? 아프리카의 스칸디나비아 반도는 아니고? 케이프타운까지. 케이프타운? 아지. 그래서 3대가 대를 이어서 걸어갈 길. 케이프타운까지 얘기하니까
너무 광범해져가지고. 근데 아무튼 그 7번 국도가 아니고 바닷길 따라서 간다는 게 폭우와 폭우로 이어지는 길 그 길은 최고예요. 기가 막히는데요. 그래서 그 길이 만들어진다면 언제쯤 되는 거예요? 지금 올해 이제 그 승인 났습니까? 승인 나가지고 16개 지방자치단체하고 해가지고 제가 해가지고 경상북도에서는 지금 용역 들어가서 하고 있고 곧 이어지죠. 그러면 북한하고 진짜. 이어진다면은 예. 정말로 직장 휴직하고 한 두어 달간 걷고 싶은 생각 안 들겠어요? 대단합니다. 서해안은 그런 길 안 나옵니까? 서해안이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조수간 많은 차가 넘어가지고 이거 뭐 걸어도 끝이 없어가지고 남해안 오고 그래서 무슨 그래서 남해안 저번에 해남길을 걸었었고 남해를 걸었었고 이거 뭐 차근차근 해야 할 일이고 그래서 동해 트레일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얼마나 그 관동팔경에서부터 먹을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고래고기에서부터 학꽁치, 영덕대게, 오징어, 청어. 아이고 말씀만 들어도 아주 진짜 막 아주 풍족해지는. 그런 길을 만들어야만이 우리가 세계에서 관광객들도 끌어들일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길을 개발하기도 하고 또 이제 옛길 복원도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지금 하시는 거죠. 그렇죠. 복원할 옛길이 뭐 엄청나게 많겠죠. 그렇죠. 우리나라 옛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고갯길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 고갯길들이 아주 다 사연을 지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삼남대로 상에 있는 장성 갈제 같은 경우는 동학농민혁명군이 다 넘어다녔던 길이고 뭐 모함 송시열이나 그런 사람들이 다 자기의 전생애를 짊어지고 넘어갔던 길인데 그러한 길이 지금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길들을 빨리 만들어 가지고 장성하고 정읍 같은 경우는 갈제 축제 같은 것도 열고 그러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걷기 여행을 할 때 꼭 필요한 준비물이나 마음가짐도 좀 챙겨주세요. 마음가짐은 우선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없어가지고 못 가죠. 한 걸음만 걸을 마음만 있으면 다 걸어가요. 걷기를 다 두려워하는데 제가 가끔씩 우리 회원으로 가입해가지고 저한테 전화 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걷기를 잘 못하는데 제가 걱정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이 태어나가지고 제일 많이 한 일이 뭐예요? 그러면은 얘기를 못해요. 그러면 아장아장 걷기 시작해가지고 여지껏 제일 많이 한 것이 걷기였는데 지금 그 나이 되도록까지 걷지를 못하면은 인생을 잘못 산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는 말씀. 왜 그렇게 여지껏 잘한 일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정말 이상하죠. 마음만 있으면 돼요. 마음만 있으면 된다. 그 걷기 문화가 이제 사람들의 삶에 좀 스며들기를 바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려면은 어떤 부분들이 좀 더 보충돼야 할까요? 제가 가끔 얘기하죠. 경치가 좋고 공기가 맑은 곳을 한 사흘 정도 오르면은 50만 원짜리 보약 한 재 먹는 것보다 낫다. 괜히 그 보약 먹어야 뭐 다 쓸데없어요. 그럼 100만 원짜리 보약 되려면 며칠 걸어야 돼요? 한 엿새 그러면 되죠. 그 정도 그러면 아주 재미나요. 그래서 영남대로를 열흘 간 그러는데 엿새쯤 지나면은 저녁에 잠을 자면서도 걸어가는 꿈만 꿔요. 길을 묻는 꿈만 꾸고. 그런데 그렇게 걸을 적마다 정말로 상쾌하죠. 저녁에는 정말로 못 일어날 것 같은데 아침에는 또 걸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장거리 도보답사를 할 적에 보면은 오전에는 서로 도란도란 얘기도 많이 하는데 오후 2시, 3시쯤 되면은 서로 싸운 사람처럼 말도 않고 혼자서 가요. 그리고 쉴 적에도 저 혼자 쉬어. 그래서 내가 장거리 도보답사를 통해 가지고 무서운 불처럼 혼자서 가라 하는 얘기를 제가 깨달았어요. 결국은 인생은 혼자서 왔다 혼자서 가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것들을 알게 하는 것이 걷기죠. (30여 년을) 정말 걷기에만 열중해 오셨잖아요. 그죠? 걷기란 무엇입니까? 걷기는 내 인생의 어떤 수행이라고 하면 수행이고 그리고 하나의 열망이었었죠. 요즘 참 많은 사람이 걷기 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제주의 올레길 같은 경우도 뭐 정말 인기 코스잖아요.
그 사람들이 걷기 여행을 통해서 무엇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계십니까? 걸으면서 천천히 걸으면서 우리 국토를 다시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 건강도 좋지만 건강이라는 것들이 걸으면서 해결되잖아요. 그럼 또 걸으면서 이왕이면은 우리나라 역사, 문화 그리고 경치 좋은 곳들을 많이 걸어가지고 우리나라 산천이 아름답다 하는 것들을 느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걸으면서 내가 나를 돌아보는 나를 만나는 그런 걷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도시에 사시는 분들 보면 만보기 여기다 딱 차고 걷는 분들 많은데 아무리 걸어봐도 만보 채우기 힘들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만보 걷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거죠. 어렵지 않은데 사람들이 미리 포기하니까 그러죠. 예. 그러니까 내가 올해 책을 몇 권 읽어야겠다. 예. 또는 내가 오늘 몇 걸음을 걸어야겠다. 그런 어떤 자기와의 약속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로바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은 가장 착시 않지 그런 얘기하죠. 인간이란 좀상스러운 가게 주인 같아가지고 내가 얼마를 팔았으니까 얼마가 남았고 잘못 팔았으니까 얼마가 미쳤고 계속 계산만 하지요. 전체를 걸을 생각은 하지 않지요. 전체를 걸어야만이 항상 여분을 남겨둬가지고 나중에 다 빚져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체를 걸어야만이 전체를 얻는데 그 사업을 하더라도 100원 있으면 50원 투자해가지고 안 되면 또 10원 집어넣고 10원 집어넣고 나중에 그냥 흔적도 없이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살기 때문에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전체를 걸어야죠. 그 우리 대표님의 걷기와는 조금 차원이 다르긴 합니다만 공원에 가보면 왜 그 아주머니들이 아예 막 마스크 얼굴 가리고 파워워킹으로 이렇게 걷는다거나 아니면 뒤로 걷는다거나 걷기 천태만상이 많습니다. 그런 걷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마사이족 걷기라고 했죠. 마사이족 신발이 나와가지고 유행하고 그러는데 뒤뚱뒤뚱 해가지고 그것은 그 마사이족이 사는 아프리카의 평원에서나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프리카에서도 제가 봐서는 안 맞을 것 같아요. 마사이라는 것 때문에 팔리고 있는 것 같은데 마사이족 신발은 마사이족이 사는 곳에 맞고 우리나라의 산천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산천에 맞는 그 상표를 가지고 신발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고산자 김정호 해가지고 그런 상품이 나와도 좋을 것 같은데 꼭 우리는 영어로 해야만이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공원에 가서 보면은 꼭 탈레반처럼 우리나라가 탈레반 양성소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마사이족처럼 걸어가는 걸 바라보면은 야 물론 누구냐 칸트 같은 경우가 어려서 병역해가지고 걷기를 통해 가지고 자기를 다스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칸트는 항상 매일 2시간씩을 걸었는데 그때마다 몸이 약하니까 감기가 만병의 근원이니까 감기를 걸리지 않기 위해서 항상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하고 얘기지를 않고 걸었는데 요즘에는 그 칸트 같은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살을 안 태우려고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라도 걷는 것은 좋지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틱낙탄이 왔을 적에 1분에 한 걸음을 걷는 명상법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이 유행하고 그러는데 좀 나라 사람들이 와서 하는 그런 것에 좀 본을 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주체성이 없는가 모르겠어요. 그 요즘 사람들은 참 안 걷습니다. 실제로 걷기를 좋아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아예 안 걷는 분도 계시잖아요. 특히 안 걷는 젊은이들에게 좀 뭔가 좀 걸어야 한다 이런 말씀 좀 해주시죠. 걷기도 그렇고 살기도 마찬가지인데 걷기하고 살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 들레즈가 얘기하기를 창조란 불행한 것들 사이로 자신의 길을 금거해 나가는 것이다. 창조한다는 것은 남이 뚫어놓은 길 2등 3등 따라가면 창조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창조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남이 뚫어놓은 길 검증된 길 편한 길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의사나 판사나 검사나 그런 걸 부모들이 다 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황동규 시인의 시에 나오는 우리는 뚫어놓은 길만 다니는 자들이 다 소리칠 것인가 라는 19절이 있는데 길도 마찬가지예요. 남이 뚫어놓은 길만 가려고 하지 말고 남들이 가지 않은 길. 그래서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도 있잖아요. 두 갈래 길. 그런데 남이 가지 않는 길을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은데 남이 또 뚫어놓은 길만 가려고 그러는데 그런 길을 자기만의 길을 한번 걸어볼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학 기술의 발달로 지금은 온갖 교통수단이 정말 다양하게 그죠?
다양하게 빨리 갈 수가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걸어야 된다. 그죠? 왜 우리는 그런 세상인데도 우리는 걸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가면은 나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사르트르가 그랬죠. 인간은 걸을 수 있을 만큼만 존재한다. 그래서 걸으면서 사고를 하게 되고 내 존재감을 느끼게 되고 내가 자연과 친화가 되게 되고 그러면서 나를 만나죠. The heart is a balloon, shoots up through the stony ground. There's no room, no space to rent in this town. You're out of luck, and the reason that you had to care, the traffic is stuck, and you're not moving anywhere. You thought you found a friend to take you out of this place, someone you